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문재용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겨울방학 시즌 맞이해서 많이들 바쁘실 것 같아요. 순서 문제 풀이를 준비를 했는데, 순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예비 고3들 한창 수업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고1일 때는 대명사나 지시사, 뭐 연결사, 이런 힌트를 가지고서 문제 푸는 게 가능했었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풀이였었고요. 이제 고3으로 넘어오면서 기출문제를 접하면서 많이들 느낄 것 같아요. 그 풀이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를. 가장 결정적인 게 지난 수능이었죠. 한번 살짝 보시면 알겠지만 뭐 힌트가 없어요.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그런 거 없습니다. 순수하게 내용으로 풀어야 되는데 내용으로 푼다고 하면 되게 애매할 것 같잖아요. 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참고로 이 문제는 제가 나레이버비 이제 특강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나레이버비 관련된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거기에서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럼 얘가 난이도가 제법 있기 때문에 순서 접근법을 말하자마자 바로 풀기엔 살짝 어려울 것 같아서 나레이버비 개념까지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건 다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옷 똑같이 입은 거 하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봐주시면 되겠고. 자, 풀이법 말씀드릴게요. 이게 간접쓰기 유형이고 글쓰기의 가장 기본 중 하나가 통일성, 일관성이에요. 이건 수능 출제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하나를 일관되게 끌어가야 돼요. 만약에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연결사, however, 그런데 말이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이것저것 막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그걸 이용을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요런 A, B, C 순서 지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에는요. 나는 강아지 좋아해요 하면서 강아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근데 고양이도 좋은데 고양이 얘기로 바뀝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B에는 고양이 내용, C에는 강아지 내용이 이렇게 나온 이런 지문입니다. 자, 같은 내용끼리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 얘기 저 얘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답이 어떻게 되느냐? C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에서 고양이로 전환되고 마지막에 마무리.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전혀 애매한 게 없죠. 자, 문제는 이게 왜 이렇게 깔끔하게 느껴지느냐? 제가 이미 강아지, 고양이를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지문은 이렇게 단정하게 나눠져 있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느냐? 내용을 둘로 분류하는 걸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평소 독해 문제를 풀 때 맨날 밑줄 물결 요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독해 방법은 특정 유형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글 자체를 잘 이해하고 핵심 정보를 잘 파악하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내용에 대한 분류, 정보 분류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두 개를 볼 건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영상에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정답률 높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아까 제가 했었던 풀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간단한 예제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둘로 나눠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경우에는 둘이 아니라 셋으로 나눠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응용 형태가 되겠고 근데 쌤 나눌 때 그냥 제 맘대로 막 나누면 됩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B를 보세요. B에 however 있죠. 여러분 역점 연결사 앞뒤로는 서로 대비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서예요. 따라서 이 however를 기점으로 앞뒤에는 서로 대비되는 게 나올 거예요. 앞에 강아지, 뒤에 고양이 이렇게 나왔겠죠. 그거 활용할 겁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이 B, C, A 이런 거 뭐 이제 읽어보면서 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순서 문제 풀 때 뭐 A, B, C 뭐부터 읽어요? 이런 질문도 가끔 나오는데 아무거나 읽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잘만 독해해 주시면 돼요. 순서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뭐 보통 A가 제일 먼저인 경우는 적으니까 B, C 중에서 좀 괜찮게 그럴듯한 거 먼저 읽고 이러다 보면 대충 감이 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따로 뭐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 맞게 그냥 하면 됩니다. 어쨌든 풀이만 잘해주시면 돼요.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카본 싱크는요. 자연적인 이제 지역물인데 이것은 흡수하거나 저장한대요. 카본을요. 그래서 카본 싱크구나. 뭐 하는 것보다? 방출하는 것보다. 즉 방출하는 양보다 흡수 저장하는 양이 많나 봐요. 이걸 카본 싱크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소재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B를 보면은 however 뒤에를 볼게요. 이 지구에
주된 카본 싱크는 뭐래요? 바로 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글은 카본 싱크에 대한 글은 이제 확실하고 그 카본 싱크 중에 하나가 바로 오션, 바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거 물결 표시해 주세요. 그럼 이 앞에 뭐가 나왔을까요? 바다 말고 다른 카본 싱크가 나왔겠죠. 자, 이런 식으로 카본 싱크는 바다가 있고 바다 말고 다른 게 하나 더 있구나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그냥 눈으로 확인을 하셔도 돼요. 추론까지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카본 싱크, 카싱이라고 적을게요. 얘가 두 종류가 있구나라는 거를 however로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시를 한번 보시면요. 자, 두 번째 문장 봐주실까요? 결정타죠. 한 가지 예시는 뭐에? 카본 싱크에. 얘가 첫 번째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카본 싱크의 한 가지 예시. 요거 이제 나온 거예요. 자, 밑줄 표시해 주세요. 거대한 숲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글은 숲이라는 카본 싱크랑 바다라는 카본 싱크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고 나누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 앞에는 숲이 있겠죠. 역시나 덩어리인데 무슨 덩어리래요? 식물 그리고 다른 유기체 덩어리래요. 얘네가 카본을 흡수한대요. 나왔잖아요. 자, 식물에다가 밑줄 표시해 주시면 돼요. 얘를 숲이라고 읽을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정리. C는요. 밑줄 내용이 최초로 나온 거죠. 원 이그샘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이걸 스타터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스타터. 그 다음에 B는 밑줄에서 물결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A를 읽을 건데 A 이거 다 번역하고 있으면은 이거 너무 순진한 거죠. 우리 뭐만 찾으면 돼요? A 숲이야 바다야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이거 누가 봐도 바다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결만 해주세요. 그럼 답은 CBA 5번이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물론 이 문제는 이런 this excess CO2 같은 이런 단서로 푸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그 내용이 여기 있는데 이거 솔직히 이게 더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과도한 CO2 어디 있어 하면서 찾는 것보다는 이게 더 간단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도 내용 이해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에 기반한 풀이 요거를 꼭 이제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걸로 갈 거고 또 옛날 뭐 고인물 문제 가져와가지고 또 이제 뭐 하고 있네 할까봐 최근 문제 가져왔어요. 자, 최근 문제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 수능 문제를 제가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까지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도 너무 비슷한 게 C를 보세요. 살짝 달라졌지만 본질적으로 거의 똑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저 이걸로 나눌 거예요. 근데 일단 내용 파악은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봅시다. 원래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자, 면밀한 연관성이 되겠죠.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니까요. 건강과 what animals want. want. 동물이 원하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요. 면밀한 연관성. 자, 그것이 exist. 존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올바른 것을 얻길 원하고 그 다음 잘못된 것은 피하기를 바라는 거. 이 두 가지는요. 주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동물이 건강을 유지하는. 그것도 당연한 얘기죠. 건강에 좋은 거는 추구할 거고 건강에 안 좋은 건 피하겠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동물과 그 건강. 아까 이제 건강 유지 킬이 나왔으니까 동물의 건강 유지에 대한 글이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소재 파악이 되실 거예요. 아까 카본 싱크가 소재였던 것처럼요. 자, 그리고 제가 C를 볼 건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진짜 모이고 모여서 독해에 가미되는 겁니다. equally로 표시해 주세요. 동물들은 똑같이 자란대요. 그 말은 이 앞에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동물들이 자라는 거 이미 나왔죠. 즉, 얘는 동물들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의 대비가 아니에요. 이미 앞에 동물들이 잘하는 거 나왔고 그런데 이것도 잘해. 이런 구조인 거예요. 볼까요? 뭘 잘해요? 부상이나 질병에 dealing with, 대처하는 걸 잘한대요. 뭐 하기 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심지어는 발생하기도 전에. 여기서 제발 이러지 마세요. 부상이나 질병에 대처 잘한다. 앞에는 대처 못한다. 이렇게 대비겠네요. 아니라고 했죠. equal이 때문에 대처를 잘한다라는 건 이거는 일단 기본 포인트예요. 요거는 중심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공통범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조금 유식한 표현 굳이 쓰자면은 따라서 차이점은 어디에서 발생할 거냐? 자, 대처를 잘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잘해요? 발생하기 전에. 즉, 사전 대처를 잘한다는 거겠죠. 이거 물결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efore에다 물결 표시요.
발생하기도 전에 대처를 잘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상식이 있습니다. 여기 뭐 들어가면 될까요? 사후 대처. 즉 얘는 이미 상처를 입었고 이미 부상을 그러니까 이미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건강 유지를 하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거를 알고 읽는 거랑 모르고 그냥 읽는 거랑 속도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쵸? 자, B를 한번 볼 건데 동물들은요. 많은 different ways, 다양한 방식들을 발달시켰다고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여기서 좀 약간 이것도 감이 오죠? 이제부터 건강 유지 방법들을 막 나열하겠구나. 다양한 방법을 개발했다고 처음 말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일 거란 느낌이 들면은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독해의 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밑줄 표시요. 이 시간 익힌 거 건강이죠. 건강을 되찾는데요. 뭐 하고 나서? 피해를 입고 나서, 부상을 입고 나서요. 이게 바로 사후 대처가 되겠죠. 나왔습니다. 따라서 B는 밑줄, C는 하얼버 나왔으니까 밑줄에서 물결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하얼버가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A 보세요. 역시나 다 예쁘게 번역할 필요 없죠. 밑줄이에요, 물결이에요.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주석에도 있잖아요. 선제적인 사전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사전 대응이 되겠죠. 따라서 A는 물결. 근데 물결이 최초로 나온 건 C니까 B, C, A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랑 풀이 똑같죠. 자, 이 문제를 거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요 개념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풀고 있어요. 순서 문제를. 자, 물론 모든 순서 문제가 다 이걸로 풀린다? 그거는 아니죠. 여기에 대한 응용 형태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내용보단 차라리 이거는 그냥 대명사로 푸는 게 더 쉽겠는데? 당연히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요즘 대세는 내용으로 푸는 걸로 넘어왔다. 내용으로 푸는 게 오히려 더 쉬울 때도 있다라는 거. 요거를 혹시 이제 그동안 모르셨던 분들은 하나 좀 알고 가시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에서 요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에도 또 그냥 짤막하게 좀 괜찮은 테마가 있으면은 이렇게 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겨울방학 이제 수고하시고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수업에서 뵙도록 할게요.